안녕하세요. 강승희입니다. 수능 특강 윤리 10번째 시간이에요. 자,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수업이 두 자릿수에 들어왔죠. 10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나요? 선생님이 수강 후기에서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누다 보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열심히 잘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 처음의 마음 잘 유지하면서 지금 이 시간부터도 한 번 더 가열차게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이번 시간의 주제는요. 유가사상의 전개 단원이에요. 유가사상의 전개에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리학과 양명학이라는 두 가지의 유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 학생들하고 앉아서 야, 올해 뭐가 출제될 것 같은지 한번 짚어보자 하면은 꼭 짚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성리학과 양명학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장에 학평을 준비하시던 모의고사 준비하던 아니면 조금 더 길게 모평까지 생각하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오늘 이번 시간의 성리학과 양명학이죠.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바로 불을 켜고 중요한 것에만 들어가서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분명히 오류를 범하게 돼요. 자신이 그 이론을 명확하게 그 흐름, 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것만 세세한 것만 보다 보니까 외우다 보니까 틀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시간 동안 선생님과 그 유가사상의 전개를 통해서 성리학과 양명학이 어떠한 그 경향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그리고 나서 뭐가 중요한지 포인트를 선생님과 다시 잡자고요. 그 포인트를 다시 잡으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를 짓고요. 그것을 문제에 적용시켜 다음 시간에 적용시켜 보면서 2시간 동안 성리학과 양명을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2시간 동안 분절적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요. 이런 이유예요. 자, 지금까지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성리학과 양명학의 문제를 보면요. 성리학을 배우면 한 문제 맞출 것 같고 양명학 배우면 한 문제 맞출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윤리 문제 다 그렇죠. 발문이 있어요. 지문이 있습니다. 성리학과 양명학에서 문제가 잘 출제가 되는 모습은 이래요. 갑과 을 해서 성리학과 양명학을 각각 지문을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가 있겠죠. 물론 여기에는 성리학, 양명학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갑에서 성리학이라는 걸 눈치채고 나면 을은 자동적으로 양명학이겠다라는 기술이 생기게 돼요, 나중에는. 그런데 이 1번부터 5번까지를 보면 갑은 어떠어떠하다. 을은 어떠어떠하다. 갑과 을은 어떠어떠하다. 즉, 갑과 을, 성리학과 양명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각각의 특성에 대해서 세밀히 다 알아야 5가지 선지를 명확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학파에 대해서 명확히 알아야만 한 문제 해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오히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은 갑과 을의 2가지의 지문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 지문, 성리학이든 양명학이든 한 가지 지문만 만들어져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한테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 이 지문 자체를 해석을 하지 못하죠. 이거부터 해석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과 이 성리학과 양명학 시작하시면서 그 차이점과 공통점, 전반적인 맥락을 선생님이 설명드리는 대로 한번 그대로 한번 따라와 보시고요. 자기 주관을 섞어서 이거를 함부로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자, 이거 좀 잘 기억하시면서 선생님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 지금 말한 것처럼 맥락이다. 전개 과정이다라는 말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그림 보면서 선생님과 함께 생각을 다시 해봐요. 자, 보면은 지금 4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혹시 여기 주자, 왕양명이라는 그 끝에 2사람에게만 초점이 가 있나요? 그러지 말고 그 전부터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시작해야 되는 성리학의 주자라는 인물의 그 성리학이 나오기까지는 주돈이와 정이라는 인물이 그동안 체계를 만들어 놓은 성리학의 기본 체계가 있어요. 그거를 주자라는 사람이 집대성한 거죠. 그거를 옆에 있는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해봤더니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놨던 성리학에다가 자신의 어떤 모순점을 좀 더 연구해서 새롭게 거기다 비판적인 의식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 양명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정반합의 관계처럼 무엇이 하나 나왔을 때 그걸 조금 더 극복하고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또 그것을 대한 또 새로운 이론이 나오고 하는 그 전개 과정이라는 걸 꼭 아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2가지, 2사람에 대해서는 바로 들어가지 말고 선생님과 같이 처음부터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그림 넣어두고 자, 여기를 한번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주렴객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의,
그 다음 주희. 그리고 여기에 육산산이라는 인물이 나와야 되긴 하는데 그림엔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양명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자, 이 흐름이 쭉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주렴계에게서 태극도설이라는 책이 나오죠. 태극에 의해서 음양이 만들어지고 이 음양에 의해서 만물이 형성된다라는 태극도설이 있어요. 이 태극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면서 주희가 여기에 관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하고 정리를 하면서 성리학의 기본 체계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에 관한 이야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밑바탕을 이만큼 만들어 놓은 것이 여기 와서 집대성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선생님과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성리학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동안의 전개 과정과 성리학의 기본 체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띄울게요. 성리학의 기본 체계와 그동안의 전개 과정. 자, 그러면 유학의 전개 과정을 볼 때 우리는 처음에 유학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누굴 배웠더라? 그렇지, 공자 생각나죠? 공자의 사상을 이은 맹자도 생각나실 거예요. 공자, 맹자, 춘추시대의 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유학자들은요, 아주 예전의 유학, 처음의 유학, 그 시초를 연 유학이라 해서 원시유학이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혹은 진나라 이전의 유학이다라 하여 선진유학이다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공부했던 공자, 맹자라는 인물이 들어갔던 유학은 그야말로 선진유학이다, 원시유학이다라는 테두리 안에 이제 묶어도 돼요. 묶어놓고 우리가 그 다음에 관심 있고 둘 곳은 이제 여기부터죠. 그 이후에 이 유학이 어느 정도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다른 모습이 이거죠. 한나라 시대 때 경학과 훈구학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이유가 뭔지는 아시죠? 진나라 때 법가 사상이 수용되면서 유학 사상은 사장되게 돼요. 분서갱유 아시죠? 유학의 책은 불타 없어지고요. 그리고 유학자들은 묻혀버리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다시 유학이 조금씩 살아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그 예전에 있었던 유학의 경전에 대해서 다시 끌고 나와서 다시 한번 해석해보고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경학과 훈구학이라고 했을 때는 예전의 그런 유학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런 해석, 주석에 취중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서 어떤 유학의 위치가 좀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 그 시대 때는 오히려 도가나 불교 사상체계 같은 것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으로 다가선 반면에 유학은 해석에 치우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우리 유학도 뭔가 부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불교와 도교처럼 철학적인 체계를 갖추고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체계적인 모습으로 어필을 해보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 송나라에 가서 주희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주자라고 자자를 붙여줘서 주자학 혹은 성리학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갑자기 뻥 하고 터진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도교와 불교에 대한 어떤 사상적 영향을 받고 유학을 체계화시키고 싶었던 유학자들이 노력을 해왔어요. 그 노력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두 명의 인물이 있었죠. 주렴계나 정의 같은 인물이 있었어요. 그 인물의 노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 주자라는 인물에게서 성리학이 체계화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명나라로 갑니다. 왕수인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관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학문이었던 주자학을 공부했겠죠. 그런데 공부하다 보니까 주자학에서 뭔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점을 발견해요. 그 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하다가 그럼 나는 그 사람의 그 설에 대해서 난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왕수인의 호를 따서 양명학이라 합니다. 자, 요렇게 명나라까지 오게 되는데 꽤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송과 명시대에 자리를 잡았던 성리학과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나치게 인간의 심성 문제에 치중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 나름의 폐단이 또 생기는 거야. 그래서 청나라에 오게 되면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현실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한번 해보자. 그리고 실제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학문을 하자라는 새로운 학문이 제시가 되는데 그게 바로 고증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공자, 맹자의 원시유학, 선진유학, 경학, 훈구학, 주작, 양명학, 고증학이라는 건 싸그리 다 한마디로 유학이야. 유학.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전체 맥락 내에서 이 사상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게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꼭 알고 가야 돼요.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있으나 그 전에 갖고 있었던 학문들의 어떤 모순점이라면 모순점, 부족한 점이라면 부족한 점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유학이 전개되어 갔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 이 중에서 지금까지의 유학을 체계화시키고 집대성시켰던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체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거죠. 밑에 소스가 되는 내용이니까 한번 그냥 들어보세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태극이라는 것이 있다 했어요. 자,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가 된다.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가 되는 이 태극이 만물의 이치. 그래서 이 이자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치를 부여해요. 이 이치를 부여받은 만물들은 그 각각의 사물들은 각각의 고유한 성을 갖게 됩니다. 성을 지니게 돼요. 그리고 역시나 사람, 인간들이 역시 그 성을 지니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성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하나의 리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나뉘어지는 모습은 다르다라는 뜻의 리일 분수. 요 말이 나올 거예요. 태극으로부터 이치가 부여됐어요. 그래서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은 태극으로부터 부여됐기 때문에 하나의 이치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뉘어지는 모습은 달라요. 어떻게? 그 이치가 소에게 부여되면 소의 모습, 소를 운영시키는 그 작용. 사람에게 부여되면 사람에게 작용되는 또 다른 이. 개에 부여되면 개의 리로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는 태극에서 부여받은 하나이나 그것이 나누어지는 각각의 사물들, 사람들에게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부여가 된다라는 리일분수라는 기본적인 이론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주자의 성리학이 이제 좀 더 집대성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각각의 사물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이 곧 이치다. 이 성이 곧 이치다. 성즉 리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밑바탕을 깔아놓고 주자의 성리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게 본론에 해당되겠죠? 그러면요, 요거 싹 지우고 선생님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성리학이 어떠한 이론적인 토대를 갖고 있었나 얘기를 했는데 좀 더 중요한 주자의 성리학. 혹은 성리학의 사상체계라 해봅시다. 자, 지금 말한 대로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요, 지금까지 유학이 발달되어 오는 단계에서 특히나 도가나 불가로부터 철학적인 영향을 받았어요. 철학적으로 뭔가 이 유학의 모습을 좀 더 집대성시켜보자라는 노력의 일환일 텐데, 그래서 사상체계, 그야말로 체계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조목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 배경부터 말해 볼게요. 이러한 성리학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은 첫 번째 말씀드리면 우선 앞선 도학자들의 성증리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사물들은 성을 풍부받게 되고 그것은 태극으로부터 나온 리예요. 그 리는 곧 그래서 성이 되는 거죠. 성증리설, 이거는 밑바탕에 깔고 갑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도가와 불가로부터 영향, 학문적인 자극을 받았겠죠? 이것이 밑바탕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맹자의 성선설.
그래서 주자학, 성리학 역시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라고 보고요. 이 선한 본성을 끄집어내는 것, 잘 유지하는 것을 학문의 목표로 삼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상체계는 어떠한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선요, 스케일이 어디까지 커졌냐면 우주의 존재, 구성에 대해서 탐구해보고 이론을 정리한 것이 이기론이에요. 쉽게 말하면 리라고 하는 거, 기라고 하는 것이 이 우주를 구성하게 하는, 존재하게 하는 요소다라는 해석입니다. 이 이기론은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거는요, 심성론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 내면의 구조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의 구조가 우주의 존재에 대해서까지 생각하고 그 다음 인간의 심성까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심성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거경국리론. 그렇다면 인간의 심성을 어떻게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원래 선한 거였는데 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더 만들 수 있을까? 도덕적인 수양 방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 경세론 해서 정치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관심까지 가지게 돼요. 그래서 스케일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이기론, 심성론, 거경국리론, 경세론. 그러면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이 중에서 여기에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세요. 이기론에 대해서 하나 얘기를 할 거고 심성론에 대해서도 얘기할 거고 거경국리론에 대해서도 얘기할 건데요. 우선 이 중에서 먼저 얘기할 거는 거경국리론, 수양 방법이에요. 주자가 생각하는 수양 방법. 주자가 제시하는 수양 방법, 도덕적인 인간이 되기 위한 수양 방법은 첫 번째, 격물치지. 그다음 두 번째, 존양성찰. 세 번째는 존천리 거인욕입니다. 요거는 외우시는 게 좋을 텐데요. 의미를 이해해보고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존천리 거인욕이 아마 여러분들 이해할 땐 굉장히 쉬울 테니까 요거부터 할게요. 인간에게 있는 욕구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천리. 하늘로부터 선한 이치를 풍부받았죠. 부유받았으니까 그것은 보존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맹자의 성선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론이겠죠. 그리고 존양성찰이라고 하면 이렇게 또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는 양심, 그쵸? 도덕적인 양심을 잘 보존해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가 악행을 저지르게 되진 않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성찰해 보는 것이 존양성찰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물치지. 경물치지 뜻을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경물치지는요, 사물에 이르러 그 이치를 탐구하여 나와 세계의 본 모습에 대해서 밝게 안다라는 뜻이에요. 사물에 이르러서 그 이치를 탐구하여 나와 세계의 본 모습을 바로 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은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잘 와닿지 않을지 몰라도 반복해서 설명하면 왜 선생님이 강조하는지 알 거예요. 사물에 이르러 그 이치를 탐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주희가 봤을 때 이치가 들어있는 소재처가 어디겠냐? 사물이라는 거예요. 사물에 이치가 있어요. 그 이치를 사물에게서 구해와야 나와 세계의 본 모습을 바로 아는데 공부가 된다.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리학에서 강조하는 학문의 방법은 뭐가 되냐면 사물에 이르러서 이치를 먼저 알아야 해요. 선지. 그 이후에 도덕적인 행동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지후행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굉장히 분절적으로 먼저 알고 그 다음에는 행동하고 라는 뜻이기보다는 알고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의존적이고 서로 다 필요한 거지만 그 중에서 선후를 논하자면 도덕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 탐구, 이론적인 탐구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론이 정의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선지후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 이치가 사물에게 있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했었던 조금 있다라고 얘기했던
주자의 이기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기론. 먼저 처음 이제 듣는 친구들은 답답할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볼게요. 이라고 하는 건 이치죠. 이치. 이건 왜 나오게 된 거죠? 우주, 이 세계, 사람을 만들게 한 그 근본 원리가 무엇일까? 그 근본 원리를 리라고 하자 이거야. 근본 원리. 그리고 기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원리를 담아주는 조건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그걸 담아주는 진료가 될 수 있겠죠. 형태. 지금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지금 인강을 듣고 있다. 그러면 그 컴퓨터를 통해서 인강을 들을 수 있는 뭐 시스템, 전기, 뭐 전파 등등이 있겠죠. 혹은 기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인강을 보게 하는 근본적인 원리에 해당이 될 거야. 눈에 안 보여요. 그게 바로 이게요. 그런데 전파, 전기, 기술이 있는데 그걸 담아서 나한테 눈에 보여줄 뭐 컴퓨터가 없어요. 모니터가 없어. 그러면 나는 그걸 볼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걸 담아주는 진료와 형태가 바로 기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라는 것과 기라는 것이 결합돼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사람도, 동물도, 사물도, 그 무엇도 다 리라는 원리가 있고 리를 담아주는 진료가 있다. 그 뜻이에요. 자, 이 이와 기가 있는데 이와 기는요. 그래서 리 서로 안 돼요. 어떻게 안 되느냐? 헤어지면 안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지금 인강을 보려면 기술도 전기도 전파도 있어야 하고 그걸 담아주는 컴퓨터도 있어야 해. 리와 기가 같이 있어야만 지금의 인강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꼭 함께 있어야만 돼. 헤어지면 안 돼. 이와 기는. 그 다음 두 번째, 이와 기는 또 서로 안 되는 게 있어. 뭐가 안 돼? 섞여서는 안 돼. 그럼 그 섞인다라는 말은 뭐냐? 컴퓨터는 컴퓨터야. 그 다음에 전파는 전파야. 전파가 컴퓨터가 될 수는 없고 컴퓨터가 전파가 될 수는 없어. 서로 역할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래서 둘이 섞이지는 않아. 하지만 꼭 같이 있어야 현실태에서 작용이 가능해.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자가 말하는 이 기라는 거는 이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원리로서 리, 그걸 담아준 형태로서 기인데 걔네 둘은 서로 헤어져서도 안 되고 섞이지도 않으면서 이 현실태에 나타난다. 그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두 가지는 꼭 알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지문 해석할 때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이론을 얘기해봐라. 그러면 이런 얘기들이 들어갑니다. 아까 태극이 하는 얘기 잠깐 나왔었는데요. 태극이 바로 이 리예요. 우주 만물의 이치로서 리예요. 그런데 이 리가 사물에게 부여되면 리치라 하고 이라 하고 인간, 사람에게 부여되면 성이라 하는 거야. 성. 이렇게 주의가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 인간의 성이라고 하는 거, 사물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다 태극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증리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인간의 성이요. 성을 가지고 와서 조금만 옆에 더 가면 주자의 심성론. 아까 본 건 이기론, 지금은 심성론. 주자가 말한 심성, 인간의 심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바로 이거예요. 인간의 성은요, 순선한 것으로서 인의 예지가 들어가 있죠. 반면에 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정이라고 하는 것에는 측은, 수호, 사양, 시비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것에 대한 해석 때문에 나중에 어려워지긴 하는데 우선 이렇게 두시고요. 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발한 상태예요. 발하지 않은 상태. 미발. 아직 발하지 않은 상태. 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발한 상태예요. 이발.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 지금
이 성과 정이 바로 인간의 마음, 심을 구성하는 요소거든요. 자, 사람의 마음에 바란 것과 바라지 않은 것의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어떤 여학생이 좋아요. 그 여학생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표현해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이 된 걸 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면 그 표현됐을 때 어떤 애는 그 여학생한테 가서 뭐 그 여학생이 좋아하는 꽃을 선물해 줄 수도 있어. 근데 어떤 누군가는 그 여학생에게 뭐 스토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표현되는 순간 그 표현의 방법이 잘못돼서 악으로 흐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악과 선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 가선가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요 성은 그에 비해서 아직 표현이 되지 않은 것, 발동되지 않은 것, 나오지 않은 것, 그 자체로 순선한 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요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문제 작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인간의 성이에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이 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본연의 성을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기질지성, 후천적으로 나의 혈기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건데요. 이 본연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관건은 기질지성이에요. 이 기질지성, 즉 기가 어떻게 다르냐? 바른 것을 타고날 수도 있고 치우친 것을 타고날 수도 있어요. 바른 길을 타고 나면 사람이 돼요. 반면에 치우친 길을 타고 나면 사물이 되죠. 반면에 이 사람 중에서도요, 맑은 길을 갖고 있는 사람과 탁한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나뉘어요. 그래서 맑은 길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인, 맑은 길을 유지하는 거고요. 이게 탁하게 흐르는 사람은 범부예요. 그렇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 그래서 지금 여기에다 왜 이걸 쳤냐면은 이 학문의 목표가 주저하기선 이거야. 다른 게 아니라 본연성은 다 갖고 있어. 다 갖고 있어. 똑같아. 달라지는 거는 기질성 때문인데 기질성 중에서도 탁한 길을 가졌느냐 맑은 길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 그러니까 기질지성을 변화시켜서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하라는 것이 학문의 목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자의 이기론과 주자의 심성론까지 조금 자세히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자, 되셨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로 한번 다시 갑니다. 성리학 하면 스케일이 굉장히 커졌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기론, 심성론, 경세론, 거경공리론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수양 방법에 집중을 해서 보니까 요 세 가지가 있었더라. 세 가지가 있었는데 요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여기서 주자가 생각한 이와 기라는 거, 인간의 심성이라는 게 뭔지를 봤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지문들로는 이번 시간에 기본적으로 뭘 봐야 되겠느냐. 그럼 이것부터 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자, 선생님과 지문 한번 보실까요? 하나하나 읽어봅시다. 하늘이요,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형성할 때 이가 동시에 여기에 부여된대요. 자, 태극에 의해서 음양오행이 풍부가 되고 그것이 만물을 형성하는데 그 만물을 형성할 때 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여 인간과 동식물은 탄생과 함께 각각 부여받은 리를 덕으로 삼게 되는데 이것이 곧 사물의 본성이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에서 어떤 말을 끄집어낼래요? 성즉 리. 그 사물들의 본성이 곧 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즉 리라는 거 해서 이건 성리학이야 라고 문제를 풀 때 지문을 좁혀 들어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걸 자꾸 놓쳐요. 그래서 가장 잘 놓치는 중요한 지문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음양오행 이를 부여받고 그 이가 사물의 본성이 돼서 성이 곧 리구나. 그게 바로 성리학이구나. 이 지문이 나오면 성리학일 수밖에 없구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성은 곧 리다라고 대놓고 말해주면 알 수 있겠어요? 그래도 모르더라고요. 성은 곧 리다라고 대놓고 말해주는 지문도 있어요. 이 말이죠.
마음에 있으면 성이라 하고 사물에 있으면 리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그 주자의 이기론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리가 마음에 들어가면, 인간의 마음에 들어가면 성, 사물에 있으면 리라고 한다. 그래서 성증리설을 얘기해주는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눈에 익혀 두시면은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말했던 주자의 리기론과 심성론에 대해서 이 정도 해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마지막 사람이 하나 남았죠. 바로 왕양명, 왕수인, 양명학이에요. 그러면 이 양명학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이 사람도 주자학,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해봤더니 의문이 생기는 거죠. 주희가 말했던 이 점에서 나는 뭔가 의문이 자꾸만 생기는데, 그리고 나서 연구를 해보는 거야. 아,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수업의 핵심이야. 자, 그러면 양명학에 대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 중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요걸 다 지워야 되겠는데요. 요거를 지우고 가볼게요. 뭐가 틀린 거냐면 왕양명, 그래서 양명학의 사상체계다 라고 말했을 때 여기에 토대, 배경이 되는 것은 역시나 맹자의 성선설이에요. 이거 놓치지 마요. 왜? 선지 5개 중에서 양명학과 성리학의 공통점을 말하고 싶을 때 가장 잘 넣을 수 있는 게 맹자의 성선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그 관점은 서로 다르지 않죠. 이거 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보지 마시고 이거 문제를 항상 적용시키면서 보세요. 맹자의 성선설을 토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맹자가 말했을 때 기억나죠? 우물가에 어린아이가 기어가고 있으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가서 붙잡을 거다. 그러면 그 붙잡을 거라는 거 어디서 배웠니? 아니, 배우지 않았지만 알 수 있어. 그걸 두 글자로 뭐라 한다? 양지. 그쵸? 그 양지를 누구나 갖고 있다라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의 토대가 돼요. 그래서요,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 뭘 얘기를 하느냐. 이 양지를요, 잘 다스리고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성인이 되기 위한 수양 방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요, 봐요. 이 옆으로 가봅니다. 성리학에서는 수양 방법을 경물치지, 존양성찰, 존천리, 거인유혹 3가지로 제시하면서 그 중에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따로 내려오는 건 뭐? 경물치지의 수행 방법. 사물에 이르러 이치를 탐구한다. 이치가 어딨냐? 사물에 있다. 사물의 이치를 알아야 되니까 먼저 공부해야 도덕적인 실천이 가능하다. 라는 설명이 나오게 된다 했어요. 그랬는데 양명학에서는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의문. 사물에 이르러 그 이치를 가져와서 궁극적인 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정말 과연 가능한가? 이 사람이 뭐 전해지는 얘기로는 이래요. 마당에 앉아서 대나무 앞에 앉아서 내가 저 대나무를 계속 바라보면서 대나무의 이치를 끝까지 탐구하면 내가 궁극에 이르러서 도를 알 수 있겠지. 성인이 될 수 있는가? 이 사람이 말한 대로. 그래서 대나무 앞에 앉아서 계속 이치를 탐구해봤어. 그랬는데 대나무의 이치가 나와서 내가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난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치라고 하는 거는 대나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주희가 해석했던 경물치지의 방법은 잘못된 거구나. 그러면 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이치는 사물에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어디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내 마음 밖에 이치는 따로 없어요. 마음 밖에 이치 없다. 그리고 마음 밖에 사물도 없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아세요? 왕양명이 친구와 함께 여행을 하다가 산에 낭떠러지에 핀 꽃을 봐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가 물어봐. 저 꽃을 보면 혼자서 저렇게 피고 혼자서 지는 거잖아. 그러면 그거는 내 마음에 작용하고는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더니 왕양명의 대답은 그게 아니다. 저 꽃을 네가 봐서 저 꽃의 빛깔이 너에게 눈에 보이고 너에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저 꽃의 존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이치는 바로 네 마음 속에 있는 거다 라는 해석을 하는 게 바로 왕양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의 이치는 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다. 내 마음 안에. 그래서 그 사물들도 내 마음 안에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거죠. 심의 무리, 심의 무물. 그래서 이 사람은 경물치지라는 수양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양지. 내 마음 안에 있는 양지를 극대화시키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바로 포인트가 이거예요. 경물치지.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은 대학이라는 경전에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못 공부하는 친구들은 처음부터 얘를 외워버려요.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면 이건 성리학이고 이 단어가 나오면 양명학이다라고 외워버린다? 그러면 하수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경물치지라는 용어는 대학에 이미 나왔고 그 경물치지라는 수행 방법에 대해서 주자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사물에서 이치를 가져오는 거구나라고 해석을 했고 왕양명은 아니 경물치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이치를 끝까지 공부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해석 방법이 달라. 경물치지에 대한 해석 방법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치의 소재처가 사물이라고 보는 성리학적인 해석과 이치의 소재처는 마음이라고 보는 양명학의 해석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이치를 밖에서 구해오느냐 아니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양지를 극대화하느냐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들의 결론은 이거야. 내가 이미 알았다면 그것은 도덕적 실천으로 이미 가능한 거예요. 지행합일.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아는 것은 행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가 그 이치가 이미 내 마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행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양명학의 사상체계는 의외로 정리하기는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거죠. 경물치지를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 그러면 왕양명의 심성론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심성론, 마음, 이 마음이 곧 이치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꽃이라고 하는 그 사물의 이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이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이 곧 이치야. 그래서 심, 즉, 리가 되는 거야. 심, 즉, 리. 아까 성리학에서는 성, 즉, 리가 왜 나왔는지 아시죠? 태극으로부터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증리라면 여기선 심증리가 돼요. 그러면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몸을 주재하는 것이 바로 심이에요. 그러면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하는 이것이 표현되는 것이 의라는 거죠. 이 의가 드러나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이 의라는 것이 있는 곳이 바로 사물이 되는 거예요. 자, 몸을 주재하는 것이, 인간의 몸을 주재하는 것이 마음이고,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의고, 이 의의 본체가 지고, 이 의가 드러난 것이 사물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이치가 있게 하는 모든 것의 근본은 어디가 있다? 심이 있어요, 심. 그래서 이 심은 다름 아니라 무엇을 말한다? 양지. 양지가 그래서 마음의 본체가 됩니다. 마음의 본체. 그래서 이 사람은 수양 방법이 다름이 아니라 이 양지를 극대화하는 것, 치, 양지를 강조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를 줄줄이 쓰면서 하는 것보다는 맥락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교 분석하는 게 아무래도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포인트 뭔 것 같아? 경물치지. 경물치지. 자, 이렇게 여기다 써야 되겠다. 경물치지. 경물치지에 대해서 성리학과 양명학의 해석이 다른데 이 경물치지를 성리학에서는 자, 이렇게 나눠서 봐요. 격물과 치지. 잘 보이세요? 성리학에서는 이 격자를 지극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지극하게 하다, 이르르다. 그래서 어떻게 물,
사물에 이르러 라고 해서 그래요. 경무를. 반면에 양명학에서는 여기서의 격을 정자로 해서 그래요. 바르게 한다.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한다. 이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치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식을 궁극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식. 반면에 이 양명학에서 말하는 치지라고 하는 것은 그 지는 지식이 아니라 양지. 그 양지를 끝까지 끌어올리는 것. 잘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리학에서 바라보는 경물치지와 양명학에서 바라보는 경물치지가 각각 다르게 되는데 다시 정리하면 성리학에서는 사물에 이르러 그 이치를 탐구함으로써 내 알물, 지식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로 경물치지고 반면에 양명학에서는 내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 치양지하는 것이 바로 경물치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성리학과 양명학을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도로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요소라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드릴 테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선생님이 아까 지금 경물치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선생님과 중시되는 지문 몇 개 확인해 볼까요? 화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알겠죠? 경물의 격자를요, 이른다로 해석을 해요. 어디겠어요? 성리학이.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끝까지 궁구하여 그 지극한 곳에 이르지 못함이 없도록 하는 것. 지극한 곳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경물, 치지 해석은 성리학에서의 해석일 거다라는 거 유추 가능해요? 그럼 옆에 아니다. 경물의 격이란 바르게 한다라는 정자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 바르지 못함을 바로잡아 발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마음을 바르게 하라는 것. 그래서 경물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죠. 양명학이라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나의 알을 지극하게 하려면 어디에서 각각의 사물에 접하여 그 이치를 연구해야 된다. 사람의 마음은 영특해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이치가 있다. 그래서 이치가 있는 곳이 어디라? 사물이라. 그렇지? 그래서 이치를 가져오려면 어디로 가라고? 사물. 그 사물은 내 외부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양명학에서 봤을 때는 내 마음 밖에서 이치를 구하는 방법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잘못된 거라고. 되셨죠? 그럼 옆에 거. 사물의 이치를 궁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안에 이미 이치가 있기 때문에 왜 사물에 가서 내 외부에 가서 구해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천하에 어찌 마음 밖의 일이 있고 마음 밖의 이치가 있겠는가. 그래서 심외무리 심외무물 그 뜻이죠. 경물치지는 내 마음의 양지를 사물에서 극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럼요, 이것도 사실 중요해요. 이거 왜? 중반쯤 가면 학생들이 이 지문을 성리학이라고 해석하는데 왜 틀리냐면 이거 잘 보세요. 사물에서라는 말이 또 나와. 그래서 아까 말했던 하수들은 이렇게 사물. 아, 이치가 사물에 있다. 그러면 성리학이야. 라고 해석을 해버린다. 근데 그 맥락을 잘 봐야 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그 뜻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미 이치가 있어요. 그 심증리래. 그래서 이 이치를, 그래서 치양지를 하라고 아까 수양 방법으로 얘기를 했는데 내 밖에 사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고 임금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나라 그리고 친구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내 마음에 이미 부모에게 효를 해야 한다는 이치가 다 갖추어져 있어. 그리고 임금에게 충을 해야 한다는 이치가 갖추어져 있고 친구에게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치가 이미 갖추어져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성리학처럼 공부를 하는 거야. 부모에게 효라는 이치가 있다면 하고 왕陽明이 생각해 봤을 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효라는 이치는 어디서 구해야 돼? 없어지는 거잖아. 부모에게 효의 이치가 있다면. 그런데 왕阳明의 생각은 부모에게 효의 이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효의 이치가 이미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 양지를 다하면 부모에게 이르러 효를 다할 수 있는 거고, 임금에게 이르러 충을 다할 수 있는 거고, 친구에게 이르러 친을 다할 수 있는 거야. 여기서 사물에서 극진을 이룬다라는 말이 바로 이거야. 나에게 있는 걸 사물에서 이룬다라는 거고, 지금 성리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바깥에 있는 이치를 내가 배워온다라는 뜻이야. 화살표가 달라요. 그래서 이의 소재처가 다르고, 그래서 수행의 방법, 학문을 대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마지막 정리를 어디에다 한번 해볼까요? 지금 남아있는 지문이 또 있죠?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똑같은 얘기거든요. 굉장히 잘 나왔었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반복하고 있으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포인트 어디? 사물은 이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궁구해야 돼요. 그래서 선지후행의 수양 방법이 제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거 보면 사람들은 쭉 사물마다 각각 정해진 이치가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거예요. 경물치지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서 여기는 지행합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하고 천천히 몇 번을 반복해서 해야 될 얘기를 1시간 동안 짧게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구도를 그려드릴 테니까 반복하시면서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문제 풀면서도 이 얘기는 계속 나올 거니까. 봐요. 성리학 배웠어요. 그리고 양명학 배웠어요. 이 두 가지 차이점만 보지 마시고 우선 공통점 보세요.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뭐였어? 그 배경, 토대가 되는 게 누구의 무슨 설? 맹자의 성선설. 그리고 선생님이 맨 처음에 4가지 사진을 쫙 보여주면서 유학의 전개과정이라는 틀을 절대 잊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성리학이건 양명학이건 다 유학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들이 중시하고 있는 거는 유학이라는 건 뭐예요? 개인의 수기, 수양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위기지학이라고 해요. 위기지학, 이기적인 학문이 아니라 나 자신의 수기와 수양을 강조하는 학문. 그래서 세 번째, 수기 수양을 통해서 무엇이 되어라? 성인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 이거는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적용해보자면 역시 자기 자신이 먼저 도덕적으로 갈고 닦은 이후에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해라 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야. 5가지 선지 안에 들어간다고 이게. 그런 다음에 또 한번 정리를 해봐. 성리학과 양명학의 차이점은 뭘까? 성증리, 심증리 이것만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거는 정말 문제를 쉽게 줬을 때 나오는 가장 밑에 있는 단서고 성증리, 심증리뿐만 아니라 그걸 토대로 해서 뭘? 경물치지. 경물치지에 대해서는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성리학에서는 경물치지를 해석할 때 사물의 이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물에 이르러서 그 이치를 알아야 돼. 그러다 보니 학문의 방법이 선지후행적인 경향을 띠게 돼. 반면에 양명학에서는 이치라는 게 어디에 있다? 마음 안에 있다. 내 마음 안에 이치가 있다. 그래서 그 이치, 마음의 본체, 양지를 궁구히 하는 치양지를 제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내 마음 안에 이미 그 이치가 있기 때문에 지행합일로 갈 수 있다. 라고 얘기하게 된 이 구도를 꼭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거 지금 노트 필기 했다 그러더라도 외우지는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다음 강의가 선생님이랑 여기 교재 문제 푸는 강의잖아요. 요거를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이게 자연스럽게 터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메모만 해두고 바로 다음 강의로 들어오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으로 선생님 확인 질문 드리는 거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의 확인 질문은 자, 여러분들 경물치지에 대해서 성리학과 양명학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거를 나 혼자 주저려 한번 한 문장 정도로 얘기를 해봐. 그걸 마무리하고 다음 강의로 들어오세요. 다음 강의에서 문제 풀어보면서 요거를 한번 다져봅시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